노트 11페이지 고체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고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 고체 있죠. 배열이 규칙적이고 일정한 모양을 가진 고체를 결정성 고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고체를 우리가 비결정성 고체다. 비결정성 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뭐 철, 금속, 다이아몬드, 석연, 뭐 구리, 아연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결정성 고체예요. 근데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은 비결정성 고체들은 뭐가 있냐면 유리나 고무나 엽, 플라스틱이 있죠. 요거를 알아둬야겠지. 왜 대부분은 다 결정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결정성 고체를 또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결정성 고체의 종류. 첫 번째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결정의 종류에는 첫 번째, 분자들이 분자 간 힘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고체. 분자들이 분자 간 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의 종류는 다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분자들 사이에 분자 간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얼음, 물 있죠, 물? 이거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체 상태일 때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 CO2도 분자야, 원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분자 하나, 요 분자 하나, 또 여기도 여기 분자 하나가 요 사이사이가 힘이 작용하면서 고체를 만든 거죠. 근데 당연히 분자와 분자 사이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건 분산력밖에 없을 테고 얘는 수소 결합이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힘이 약하다. 다른 결정의 힘보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얘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가 있고 구성 원자들이 강한 공유 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체. 이거는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요 원자와 원자 사이 힘, 요 원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원자 결정 아니면 공유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분자 결정이나 원자 결정이는 모두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힘이고 원자 결정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 원자 결정은 매우 매우 힘이 강하다.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리고 대부분 어떠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누구 빼고? 흑연 빼고. 흑연만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석영 종류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유 결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이런 고체를 우리가 이온 결정 이렇게 얘기하죠. 작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온 사이의 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염화나트륨, 산화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죠. 이온 결합은. 그지? 이온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고체에서는 없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금속 결정이 있는데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결합으로 금속 양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를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금속 결정이고 녹는 점이 높고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있고 광택이 나고 이런 것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작년에 배웠던 거. 넘겨서 그럼 이제 결정 구조라는 게 있어요. 결정성 고체에서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특정한 구조를 이룬 것을 결정 격자라고 하죠. 결정 구조 내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가장 작은 구조를 우리가 단위 세포라고 해요. 단위 세포다.
그래서 어떤 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단위 세포라고 하고 그럼 결정 구조의 종류가 있어. 자,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이 여기 하나가 입자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꼭지점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단순 입방, 단순 입방 구조이죠. 단순 입방 구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체들이 이렇게 분자들이나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꼭지점에 이렇게 분자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단순 입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단위 격자 중 가장 간단한 거. 여기 선생님이 단위 세포라고 했지만 단위 격자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이 다 있어. 입자가. 꼭지점이 하나씩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고 요 면에 또 면이 여섯 개잖아요. 이 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면심 입방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면심 입방 구조. 그래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단순 입방과 면심 입방 했고요. 그 다음 좀 내려서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단위 격자 요 단위 세포 안에 입자 수가 몇 개인가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봐. 요 안에 근데 이제 단위 격자라는 건 요렇게 정육면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8꼭지점 8곳의 꼭지점에 몇 개의 입자가 있어요. 봐.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있잖아. 요거. 그럼 이 9에 요 전체 9의 몇 분의 몇이냐? 8분의 1이에요. 지금 8개의 입자를 가지고 있죠. 6곳에서는 6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 8개의 입자가 있을 때 요 8개의 입자 요 부분 있죠? 요거는 8개 중에 8분의 1의 개수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면에 있는 것은 이쪽 이 정육면체와 다른 정육면체가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얼마냐? 4. 이렇게 해서 단위 격자당 입자 수는 4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좀 전에 여기를 8개, 6개로 썼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8곳의 꼭지점, 이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전체 요거 하나 구 중에 요만큼, 요 정면체를 잘랐을 때 요거는 몇 분의 몇이 되냐면 8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8분의 1개 입자, 여기는 6곳의 면에 6개가 있긴 한데 요 하나 있죠. 요 하나. 면 하나에 있을 때 얘는 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개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면심 입방에는 4개의 입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아까 위에 있는 단순 입방을 한번 봐볼게요. 단순 입방은 이렇게 꼭지점에 8개가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꼭지점에 있을 때는 8개가 지금 있는데 이 꼭지점에서는 이 정육면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얼마라고? 꼭지점에 들어가 있을 때 8분의 1개만큼 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1이 되는 거죠. 개수, 입자.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다 합쳐서 1개밖에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했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입자가 1개씩 있고 똑같이 정육면체 이렇게 1개씩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육면체 중심에 1개가 들어가 있는 거 완전히. 그러면 얘는 단위 격자당 입자수를 계산해 보면 8개 꼭지점에 몇 분의 몇이 들어가 있어요. 요 하나의 꼭지점에 아까 8분의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육면체 이 중앙에 이 입자가 하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 1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8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1은 이 단위세포 최심 입방 미안해요. 요거를 안 썼네. 얘가 최심 입방 구조예요. 그래서 최심 입방 구조에서는 이렇게 단위 격자당 입자 수가 2개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 구조에서 가장 작은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단위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를 단위 세포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입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에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단순 입방, 단순 입방. 그다음에 꼭지점 말고 꼭지점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통째로 하나가 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채심 입방. 그리고 하나 면심입방은 뭐예요? 이렇게 꼭지점이 똑같이 있어. 8개가 이렇게 있으면 8개가 있고, 자꾸 눌러지네. 8개가 있고, 그 다음 면에 붙어 있는 거죠. 면에 6개가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입자수를 계산해야 돼. 이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입자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꼭지점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는 8분의 1씩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자수가 1개란 얘기고 채심 입방에서는 꼭지점에 있고 8분의 1이죠. 그리고 채심 입방에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2개. 얘는 어떻게 돼? 면심 입방은 8 곱하기 8분의 1에다가 그치? 8개가 있으니까 이 면에서는 반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 단위세포 안에 2분의 1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6개 있으니까 총 입자수는 4개다. 이렇게 해서 고체 결정의 종류와 고체의 입자,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를 배워봤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